북한이 어제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유엔은 즉각 안보리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결의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어제 뉴욕 한인회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들이 연방우정국의 토요일 우편 배달 중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뺑소니 운전은 초범이어도 징역 4년에 처해집니다. 뉴저지주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금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했는데요. 핵무기의 파괴력이 지난 1, 2차 때보다 더 강력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은 즉각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새로운 제재가 포함되는 결의안 마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주성훈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 동부 시간 어제 저녁 9시 57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오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적절한 조치의 논의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지난달 채택한 결의 2087호에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즉각 성명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지난해 12월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영내 동맹에 대한 방어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북한 핵실험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BBC 방송은 인공 지진 발생 시각과 진원지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군이라면서 진원은 1km밖에 안 될 정도로 얕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으로 하여금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투자 중단 조치를 취할지 등 중국의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한의 핵실험 장소로 알려진 곳과 가깝다면서 인공 지진이 핵실험으로 인한 것으로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는 등 주요 외신들도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을 중요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어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뉴욕 한인회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회 전 이사장은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뉴욕 한인회장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민 전 이사장은 뉴욕 일원 50만 한인 동포들이 힘을 모으면 위대한 한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50만에 걸맞는 한인회로 구축해서 우리 한인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뉴욕 한인회장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후원의 밤 행사에는 뉴욕, 뉴저지 각계 한인 인사들과 후원자들로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후원의 밤을 준비한 공동 후원회장들은 위대한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 전 이사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동포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사랑으로 한인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민승기 후보에게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민승기 전 이사장만이 뉴욕 한인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단독 출마할 경우 후보자 자격 심사와 토론회를 거쳐 투표 없이 총회의 신임을 얻으면 당선됩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 등록 서류 교부는 14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며 입후보 등록을 18일에 시작해 22일 금요일에 마감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차기 회장 선거 공고를 다시 내고 선거를 강행할 뜻을 비췄습니다. 차기 회장에 출마할 의사를 보인 후보 3명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뉴저지 한인회는 이번 주 중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시행세 측에 따르면 회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 차기 회장은 회장 직무대행이 추천한 후보자를 선관위가 의결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현택 회장 직무대행은 어제 후보 추천 방식이 아닌 선거 재공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마 입장을 밝힌 후보군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장기봉 현 팰리세이드파크 한인회장과 한인 직능단체장을 2년간 역임했다는 한인 A모 씨, 또 다른 한인 B모 씨 등 모두 3명입니다. 이들 중 장 회장은 공탁금 3만 달러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반면 한인 직능단체장 을 역임했다는 한인 A모 씨는 공탁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 회장 직무대행은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을 경우 추천을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하겠지만 후보군이 확인된 만큼 선거로 차기 회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방우정국은 오는 8월부터 토요일 우편 배달 서비스 중단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방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일자리를 잃게 될 많은 직원들과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제 그레이스맹 의원 등 20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은 연방우정국에 공식 서한을 보내 우정국의 재정난을 이해는 하지만 토요일 우편 배달 서비스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지난 6일 오는 8월부터 편지와 엽서 등 일반 우편물에 대한 배달 서비스를 현재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5일제 시행으로 한 해 최대 2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이메일이 발달하고 전자요금 청구서가 늘어나면서 우편물량은 지난 2006년 최고치에 비해 26%나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연방우정국은 연방의회에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반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하원 의원들은 즉각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따라 배달 서비스 주 5일제 시행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이들 의원은 지방은 도시에 비해 아직도 우편 서비스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토요일 우편 배달을 중단하게 된다면 우체부와 우편물 분류원 등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초범이어도 징역 4년에 처해집니다. 뉴욕주 상원은 어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의하면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초범이거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차량만 파손돼도 2급 중범죄로 규정해 법정 최고형 4년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뺑소니는 초범이라도 심각한 부상자를 발생시켰거나 반복 적발되면 D급 중범으로 간주돼 최고 7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C급 중범죄로 상향 조정돼 최고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스쿨버스에 정지 사인을 무시하거나 정지된 면허증을 갖고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집니다. 10년 동안 2차례 적발되면 60일 동안 면허를 정지시키도록 했으며, 정지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4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자에게 상형 운전 면허증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과 면허증에 담긴 운전자의 사진을 경찰과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소득이 치솟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뉴욕시 중산층의 소득은 줄고 생활비는 늘어났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렌트비는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시 중산층이 전국 최고의 생활비와 주거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뉴욕시 중산층의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을 반영한 뉴욕시 4인 가구 중산층 중간소득이 2012년 10만 2,780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8년에 10만 5,668달러보다 2.7% 줄어든 액수이며 지난 2001년과 비교하면 무려 7.8%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전국 평균을 100으로 할 때 맨해튼이 223.9로 2배가 넘었고 주거비용 지수도 맨해튼이 426.5로 전국 평균의 4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브루클린과 퀸즈도 생활비가 전국에서 두 번째와 다섯 번째로 높았으며 주거비용 역시 브루클린은 342.2로 3배 반가량, 퀸즈는 242.9로 2배 반이나 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2001년과 비교해 중산층 소득은 7.8% 감소한 반면 콘도 가격은 무려 46.9%나 올라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했으며 렌트 비용도 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시 중산층 가구는 2008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는 고소득 가구가 중산층으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저지주에 감시 카메라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9년인데요. 이후 감시 카메라의 실효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와 교통국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주 하원교통위원회는 어제 교통 전문가와 일선 경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존 위스니스키, 발레리 허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반대론자들은 이날 표결 후 본회의에 법안을 넘기는 것을 기대했지만 위원회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며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주 교통국은 감시 카메라가 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짧은 노란색 신호 시간도 문제지만 신호가 바뀌어 급하게 멈췄을 때 정지선을 조금이라도 넘었을 경우 $85에서 $140에 달하는 티켓이 발부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속출해왔습니다. 이에 주 상원에서도 지난해 마이클 도어티 의원 등이 감시 카메라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도어티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노란 신호 시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란 신호는 시간당 제한 속도 10마일에 노란 신호가 1초씩 부여됩니다. 즉 제한 속도가 35마일인 도로의 경우 노란 신호는 3.5초간 유지돼야 하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지적입니다. 대학의 등록금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해 3배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 등록금 인상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덜한데요. 이유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또는 저소득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시사주간지 USN 월드 리포트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서 전국 1,164개 대학 가운데 2011년 가을학기 학부 신입생 대상 학비 부담 제로 정책을 실시하는 대학은 총 6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부모 분담금을 면제해주고 각종 무상 학자금과 장학금을 제외한 기타 비용 부담을 없애거나 근로 장학 형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100%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트라이스테이트에서는 컬럼비아 대학, 코넬 대학, 바나드 칼리지, 콜게이트 대학, 해밀턴 칼리지, 그리고 바사 칼리지 등 뉴욕의 6개 대학과 뉴저지의 프린스턴, 커네티컷의 예일, 트리니티 칼리지, 웨슬리안 대학 등 10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유한 학부모의 경우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비용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중산층의 경우 실질 등록금 부담은 지난 20년간 거의 변화가 없으며 저소득 가정은 장학금과 같은 학비 지원이 늘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기존 채용 설명회의 틀을 깬 새로운 워크샵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에 진출한 선배가 캠퍼스를 찾아가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멘토링 방식입니다. 김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고민 많은 대학생들이 귀 기울여 멘토들의 말에 집중합니다. 꿈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늘 끊임없는 고민을 거듭하는 청춘들에게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직접적으로 궁금했던 기업에 대한 취직 노하우부터 1:1 모의 면접까지 공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질문들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 취업할 때 준비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워크숍이에요. 이제껏 채용 설명회는 일방적으로 기업에서 나와 채용 담당 관계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이었지만 기업이 아닌 대학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업을 대표하는 선배들을 통해 양방향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취업을 떠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다각도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저희는 필드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아니면 실무적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한 IT 업계답게 현 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업 소프트웨어를 직접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경쟁 사회에서 개인이 어떤 노력을 통해 도전하고 성공했는지 그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줍니다. 합격이 됐어요. 회사에서 오라 그랬어. 내일 당장 출근해야 돼. 내 마인드셋은 아마추어란 말이야. 취업을 앞두고 같은 고민을 경험한 사회 선배로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후배와 소통하고 나누는 멘토 프로그램.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참으로 다양한데요. 마음의 평화, 기억을 되찾게 해주고 생활에 활력을 주며 위로를 더해줍니다. 질문을 받자 손짓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페이지 씨. 몇 년 전 뇌졸중을 겪으면서 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I need medicine. 하지만 그녀가 이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Time me to 반복적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음악 치료를 받은 덕에 다른 뇌 부위에서 언어 기능까지 새로 발달해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The capacity to produce music and musical phrases is not damaged. So people with aphasia are usually able to sing songs when they can't talk. 음악 치료는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We'll use melody to actually help somebody remember the word that they know. 음악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시켜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결혼식 곡을 들으면 결혼식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You'll see a multitude of memories surface. The lyrics, the melodies, the emotional connections to the music, and sometimes movements. 실제로 일주일에 3번, 1년간 음악 치료를 받은 치매 환자들의 기억력이 50%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Every time we hear music, a new neural pathway is being created. 뇌 손상으로 인한 각종 장애를 치료하는데 음악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괴한에게 총격을 받아 살해된 뉴욕주 로체스터 공대의 70대 여자 교수가 당초 한인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중국계 아버지와 일본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계 2세로 밝혀졌습니다. 하와이 태생의 천 교수는 일반적인 한인 성씨인 전 씨와의 영어 철자가 같은 CHUN을 사용하면서 로체스터 한인 사회에서도 숨진 천 교수를 한때 한인으로 오인했었습니다. 존엄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이성은 씨가 퇴원 30여일 만인 지난 10일 오후 향년 28세로 사망했습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8시쯤 갑작스럽게 찾아온 쇼크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이 씨의 부친 이만호 목사는 편안하게 웃으면서 떠났다고 말하고 교계를 비롯한 한인 사회의 성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욕시 최초로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플러싱 PS32 초등학교가 올해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자연스러운 모국어와 영어 구사를 하는 한인 학생 양성이 목표입니다. 참가자 신청은 오는 3월 1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PS32 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어제 오전 퀸즈 아스토리아 크레센트 스트리트 도로 지하에 설치돼 있던 변압기가 과열로 불이 나면서 맨홀이 폭발해 한인 등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인근에 보행자나 이동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부분적으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 늦게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하며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